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정치화법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정치를 바라보는 가불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뭐라 그랬어?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모든 과정이 정치라고 생각해요. 학교 동아리 나왔으니까 이거는 넓은 의미의 정치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행정부의 정책 집행, 입법부의 법률 제정과 같이 국가 차원의 권력행위. 자, 그러면 뭐야? 좁은 의미의 정치가 되겠죠. 갑의 관점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강제력이 수반되는 활동만을 정치로 본다. 이건 좁은 의미에 대한 얘기니까 틀렸죠. 을의 관점은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과정을 정치로 보겠죠.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시민단체의 환경운동을 정치로 보지 않겠죠. 을에 비해 갑의 관점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겠죠. 넓은 의미니까. 갑과 을의 관점 모두 국가원수의 외교활동 정치로 보겠죠. 틀렸습니다. 법치주의 볼게요. 자, A가 뭐라 그랬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초하기만 하면 된다. 그럼 A는 형식적이 되겠죠. 형식적 의미의 법치주의. B 볼게요. 그럼 B는 실질적이긴 하겠지만 법률의 정당성이라고 나왔어요. 법률의 정당성이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B는 실질적 의미의 법치주의가 되겠습니다. A에 따르면 범죄와 형벌 간에는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얘는 뭐야? 얘는 사실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얘는 실질적 의미에 해당되겠죠. 틀렸어. 자, B는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아니죠.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야? 형식적에 대한 얘기죠. A와 달리 B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회에서 정한 법률로도 기본권을 이건 아니지. 기본권 제한은 뭐라 그랬어? 공공복리, 질서 유지 이런 거에 의해서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B와 달리 A는 형식적인 위헌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건 뭐겠어? 실질이겠죠. 그럼 5번이겠네요. A와 B 모두 행정작용과 사법작용이 법률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자, 이거의 의미는 뭐야? 법치주의라는 의미야. 행정작용과 사법작용이 법률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라는 말이 법치주의라는 얘기야. 근데 일단 둘 다 법치주의는 맞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권입니다. A는 인간으로서 권리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권리이므로 국가 내적 권리이다. 주권적 의사표시로서 대표를 선출하고 공무담임권 나왔습니다. 공무담임권과 관련된 기본권이 뭐죠? 바로 청구권입니다. 뭐라는 거야? 참정권입니다. 내가 말이 요즘 잘 안 나와요. 말이 좀 꼬이는 것 같아. 진짜. 참정권입니다. 참정권을 볼게요. 국가기관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자, 너무 잘 나와있죠. 1번부터. 정답 1번입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 이건 뭐야? 사회권이겠죠. 국가 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 자, 이거는 뭐야? 방어적 권리니까 자유권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권 구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 이건 아까 제가 잘못 얘기한 청구권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헌법에 열거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포괄적 권리는 아까 자유권이겠죠. 자, 4번입니다. 정부 형태가 이제 숫자로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온 것도 오랜만입니다. 볼게요. 자,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국의 총선 결과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하였다. 이에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권한이 없는 갑국 행정부, 그러니까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권한이 없는 건 뭐겠어? 대통령제겠죠. 그래서 갑국은 대통령제가 되겠습니다. 을국은 의원 내각제가 되겠죠. 반면 을국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핵심 공약이었던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의회에서 이에 대한 찬반이 대립되던 가운데 땡땡부 장관도 법률안 가결을 위해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너무 맞죠? 자, 각국의 행정부 수반은 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없어? 법률안 거부권이니까 대통령제 맞죠? 틀렸습니다. 거부권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있는 거죠. 을국의 국민은 행정부 수반과 의회 의원을 별도의 선거로 선출한다. 틀렸죠. 의원 내각 별도의 선거로 선출하는 건 대통령제가 되겠죠. 갑국과 달리 을국의 행정부 수반은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보장받는다. 자, 헌법에 딱딱딱 규정돼가지고 임기를 보장받는 거는 대통령제가 되겠죠.
봐봐. 의원 내각제에서는 뭐가 있어? 뭐야 이거 왜 이래? 내각 불신임권과 의회 해산권이 있어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의회가 빨리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야. 임기보다. 그죠? 그래서 내각도 다 총사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규정된 임기를 보장받는 것은 대통령제가 되겠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그러지 못합니다. 을국과 달리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국가 원수의 지위도 가진다. 너무 맞죠? 네.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 둘 다 가지는 건 뭐야? 대통령제겠죠? 너무 맞지? 갑국과 을국 모두 행정부 수반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겠죠? 틀렸습니다. 자, 이제 논란의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가 오답률 1이고요. 제가 봤을 때도 이 정도 수준의 난이도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선지를 보시면 디귿 때문에 솔직히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한번 디귿도 꼼꼼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정말 이제 개념에 많이 집착하다 보면 개념적으로 풀리는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갑이 항소심 계속 중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자, 여기서 이 헌법소원심판은 뭐가 되겠어요?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땡땡법 조안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야. 그럼 뭐야? 이 헌법소원심판은 뭐가 되겠어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이 되겠습니다. 자, 왜요? 땡땡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위심원소심일 수밖에 없겠죠. 볼게요. 해당 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네. 헌법재판소가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거야. 한편 땡땡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판결 확정 후 형의 집행이 종료됐다는 거야. 그럼 뭐야? 얘는 을은 깜빵을 살고 나왔다는 거야. 2년 6개월을. 자, 땡땡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재심이 뭐야? 재판을 다시 하는 거 말하는 거야. 재심이 이게 지금 여러분들 상소랑 다른 것입니다. 아시겠죠? 항소상고랑 다른 거예요, 재심은. 자, 재심 절차에서 을은 땡땡법 조항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형법 조항이 적용되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대. 항소 및 상고가 기각도 되어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잠깐 뭔 소리야? 얘는 2년 6개월을 이미 살았어. 그런데 똑같은 거로 다시 재심을 청구해가지고 재심을 받았더니 2년으로 감형된 거야. 그쵸? 깜빵까지 다 살고 나왔는데 감형된 거야. 그래서 이후 을은 무죄 이외에 재심 절차에서 감형된 경우를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네모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네모 조항은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무죄 재판을 받지 않는 을에는 네모 조항이 아니라 형사보상법 세모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심판 대상을 변경하였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을이 얘기를 했어. 자, 나는 2년 6개월을 살았는데 감형됐잖아. 2년으로 감형됐는데 왜 네모 조항에서는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 이외에 감형된 거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해놓지 않았는가, 규정을 해놓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왜 안 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뭐래? 세모 조항이래. 네모가 아니라 세모로 봐야 된다고 대상을 변경한 거야. 그쵸? 헌재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재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세모 조항이 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에 따라 재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해서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자, 볼게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죠. 이게 뭐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구하는 갑의 신청에 대한 항소법원의 기각결정, 이거 아니죠. 항소법원의 기각결정이 아니라 뭐야? 위헌 여부를 심판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고를 수가 없겠네요.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은 뭐야? 아까 을이 받은 건 뭐겠어? 을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뭐가 되겠어요? 얘는 뭐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즉 맞죠? 그래서 얘는 권리구제형입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이 되겠습니다. 자, 공권력의 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한 거 맞습니다. 작용 안에는 행사와 불행사가 둘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니은이 맞겠습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자, 이제 디귿 선지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셨을 텐데 디귿 볼게요. 헌법재판소는 을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형사보상법 세모세모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자, 여기서 뭐가 틀린 거냐? 과잉금지의 원칙이 틀렸습니다. 볼게요. 자, 과잉금지의 원칙이 뭐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과잉금지의 원칙을 언제 처음 배웠을까요, 여러분? 바로 기본권 제한할 때 처음 배웠습니다. 자, 그럼 뭐야? 과잉금지의 원칙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기본권 제한이 너무 과해서 기본권 침해로 이루어질 때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과잉금지의 원칙이었단 말이죠. 자, 과잉금지의 원칙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 네 가지가 충족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너무 과해서 기본권 침해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란 얘기야. 자, 왜요? 얘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봐봐.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람이 재심을 청구했더니 재심에서는 무죄가 됐어. 자, 이런 경우에서는 보상을 해주면서 나처럼 2년 6개월 살고 나왔는데 재심에서는 2년이 나와서 감형이 됐어. 자, 이 경우랑 이 경우를 왜 차별해서 평등권을 침해하냐라고 한 겁니다. 이게 기본권을 제한해서 기본권 제한을 너무 과하게 해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야.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감형해서 2년 6개월에서 2년으로 감형된 거랑 6개월에서 무죄로 된 거랑 어쨌든 똑같이 6개월 더 산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차별해서 적용하냐? 이거는 평등권을 침해한 거다. 즉 기본권 제한해서 이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과잉금지의 원칙으로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5번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6번부터는 그래도 좀 할만합니다. 6번부터 9번까지는 정말 할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헌법의 기본 원리 A 보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소극적으로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생존과 안정을 배려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요청하는 권리이다.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정의로운 경제 질서 형성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조치를 통해 A가 구현된다. A는 뭐겠어요? 복지국가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제외 국민의 선거권을, 이거는 국민주권주의겠죠. 복수정당제, 이거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평화통일을, 이건 아니죠. 이거는 평화통일.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한다. 이게 바로 복지국가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아니죠. 이건 뭐야? 국제평화주의가 되겠죠. 자, 잘 봤고요. 자, 헌법기관입니다. 현행 헌법에서는 A에 대한 B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A의 비상조치권, 그럼 비상조치권 누가 내리죠? 대통령입니다. 2까지 나왔죠. 볼게요. 자, 긴급명령권을 A에게 부여하면서 B가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권을 갖도록 하였다. 자, 여러분들 국회 권한 중에서 동의 및 승인권이 있어요. 자, 그런데 동의는 많이 나와 시험에. 근데 승인은 많이 안 나오죠.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 구모에 승인권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B는 국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C에 대한 해임 의결권이 해임 건의권으로 변경되어 B의 권한이 약화된 측면도 있다. 자, 뭐야? 행정각부 통할하는 거 뭐죠?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가 명령규칙의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바로 뭔지 알아야 돼. 이는 바로 대법원이 되겠습니다. 자, 헌법 조항을 존치시킨 채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권을 D에 부여하여 D는 뭐에서? 헌법재판소가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국회는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가진다. 이거는 뭐야? 국회가 아니라 국무총리에 대한 얘기죠. 틀렸습니다. 국무총리는 국가 안위에 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자, 여러분들 이거 뭔지 모르겠죠? 이건 바로 뭐라 하냐면은 국민투표 아이고 뭐야? 네. 국민투표 왜 이래 이거 부의권이 되겠습니다. 저 이제 선생님도 미미미도 정말 애청자입니다. 예, 그래서 구독자 알림이 왔네요. 보겠습니다. 국민투표 부의권이 되겠고요. 이거는 바로 누구의 권한이다?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정답이 아니고요. C라 그랬으니까 국무총리는 아니죠. 오늘 글씨가 많이 안 예쁘네. 제가 그때 도표 문제 해설할 때 글씨가 되게 예뻤어요. 그 육모 도표 문제 사회문화. 근데 이제 오늘은 좀 글씨가 안 예쁘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2가 뭐죠? 대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위헌 여부 심판은 뭐야? 힘들어.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봐요. 글씨가 잘 안 써져요. 위헌 법률 심판을 누구에게? 대법원이 된다. 대법원은 위헌 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게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청권 있죠? 제청권은 각급 법원에 다 있습니다. 지방법원이든 고등법원이든 대법원이든, 그죠? 제청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누구야? 당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당사자의 뭐라는 거야? 당사자의 신청 없이 각급 법원은 헌법재판소에게 위헌 법률 심판을 직접 제청할 수 있는 직권을 가집니다. 뭐가 자꾸 오네요. 죄송합니다. 자,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대법원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자, 동의권을 누가 가지죠? 국회가 가지는 거죠. 대통령이 아니죠.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거고요. 헌법재판소는 힘들어. 대법원장 그리고 대통령,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것. 탄핵 소추 의결은 국회가 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저는 상시근로자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물품 판매를 위해 남학생 3명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갑 14세는 중학생이고 중학생 나오면 바로 뭐 나와야 돼? 원칙적으로 중학생은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가 있으면 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을과 병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을은 뭐예요? 자, 갑하고 을은 연소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은 아닙니다. 다음은 갑, 을, 병과 각각 체결한 근로계약의 공통된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 계약에 대한 법적 조항을 부탁드립니다. 했어요. 자, 소정 근로시간 볼게요. 20시간, 이렇게 봐봐. 여기까지는 7시간인데 6시간이야. 그쵸. 왜냐면 1시간 뺐으니까요. 근무일은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월화는 쉽니다. 법정 최저임금은 얘는 최저시급 말하는 거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갑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니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애초에.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죠? 자, 을을 근로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은 중학생만 해당이 됩니다. 을은 16세 고등학생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을이 근로계약대로 일요일에 근무한다면 을에게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자, 일요일은 주휴일이 아니야. 근무일입니다. 근무일인데 왜 50%를 가산합니까? 틀렸죠? 자, 병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둬야 하는 것은 뭐야? 병이 아니라 연소근로자겠죠. 그래서 아닙니다. 자, 병은 연소근로자가 아니에요. 18세는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부모님 동의, 법정 대리인 동의. 병과 합의하여 병이 매 근무일 22시까지 2시간 더 근무하게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죠?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건 연소근로자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는 연소근로자가 아니죠. 9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가볼게요. 가의 사료는 직권을 남용한 땡땡도 의회 지역구 의원 A가 주민투표를 통해 임기 중 그 직을 상실한 것. 자, 가 뭐겠습니까? 주민소환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도의회니까요. 얘는 뭐야? 무슨 의회? 광역의회일까요? 기초의회일까요? 광역의회가 되겠습니다. 광역의회. 발음이 잘 안 된다. 나와볼게요. 나의 사료로는 땡땡 군수가 네모네모 시설 유치 여부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민투표. 얘는 말 그대로 그냥 나와 있어요. 주민투표입니다. 다 볼게요. 자, 군의회의 주차시설 관리에 대한 세모세모 조례안 제정을 청구한 것을 들 수 있어요. 누가? 주민들이. 자, 그건 뭐야? 주민 발안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기억의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 자, 광역의회에서 지역구 의원은 어떻게 당선돼요? 소선거구제겠죠. 중선거구제는 어디다? 기초의회다.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원만 중선거구제고 나머지는 다 소선거구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동일선거군의 당선자간 득표율 차이로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하는 건 중대선거구겠죠.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말이 다르죠. 틀렸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니은은 땡땡군의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어디였어, 니은? 의회겠죠. 지방의회 심의 의결하는 거 당연히 맞죠. 너무 맞잖아, 그죠? 다를 통해 주민은 지방자치법의 재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봐봐. 얘는 뭐야? 지방자치법. 법이야, 법. 자, 규칙이나 조례가 아니라고. 법이라고요. 법은 누가 만드는 거야? 법률안은 누가 만드는 거야? 누가 만드는 거야? 국회에서 만들겠죠. 국회에서는 자, 봐봐. 주민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가와 나 모두 지방자치의 민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자, 봐봐. 가는 뭐야? 어떻게 보면은 얘를 자르는 거야. 그죠? 직 상실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뭐야? 주민이 직접 투표하는 거잖아요. 주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주민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거니까 민주성 제고 당연히 맞죠. 니은 1이 되겠습니다. 선거구입니다. 선거구는 이번에 너무 힘을 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어려워도 될 법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1컷이 제대로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육모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쉬웠죠. 이런 앞에 헌법재판소라든가 뒤에 법파트 이런 것들이 이번 구모보다 훨씬 쉬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등급컷이 똑같다는 얘기는 이런 선거구 문제 같은 3점짜리 문제들이 조금 덜 빡셌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능 때는 아마 선거구 조금 더 빡세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얘는 좀 특이해요. 봐봐. T시기와 T+1시기에서 1인 대표자를 선출했대. 근데 봐봐. 후보자의 연령은 D, C, B, A 순이라는 거야. 그럼 D가 가장 나이가 많다는 거죠. D, C, B, A 순이고. 자, 이제 얘네는 한 명 한 명 개인이 투표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 집단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하죠. 근데 집단의 명수가 20명, 10명, 10명, 30명, 20명 이렇게 됩니다. 그쵸?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몇 명? 20명, 10명, 10명, 30명, 20명 똑같네. 그럼 A는 얼마 얻었을까? A는 지금 20표 얻은 거죠. B는 얼마나 얻었을까? 30표 얻은 거죠. C는 30표 얻은 거죠. D는 20표 얻은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동점자가 나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자료 2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인이 당선됨.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연장자를 당선으로 결정함. 연장자. 누가 더 나이가 많죠? C가 더 나이가 많아요. 그럼 C가 당선되겠습니다. 자, 얘는 뭐야? T시기는 단순 다수제가 되겠습니다. 단순 다수 대표제. 자, T+1시기도 한번 볼게요. A는 20표, B는 20표, C는 40표겠죠. C는 30표, D는 10표. 맞죠? 자, T+1식은 뭐가 될까요? 그럼 얘는 절대다수 투표제가 되겠습니다. 절대다수제. 절대다수제이자 얘는 결선 투표제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 뭐야?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되나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득표수가 많은 상위 2인에 대해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결선 투표에서도 2인의 득표수가 동수인 때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볼게요. 자, 여기 지금 100명입니다. 총 유권자 100명인데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려면 몇 석을 얻어야 돼요? 몇 명이 투표해야 돼요? 과반수를 얻으려면 51표를 얻어야 돼요. 적어도. 근데 봐봐, 제일 많이 얻은 사람은 40표잖아. 그럼 얘는 뭐 어떻게 해야 돼? 결선 투표 들어가겠죠. B와 C에 대한 결선 투표를 들어갈 건데 여기 써있죠. B를 지지한 사람들 그대로 지지할 거고 C를 지지하던 사람들 그대로 지지할 건데 문제는 이거야. A랑 D 지지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갈 거냐. 즉 30이 어떻게 나눠서 들어갈 거냐 이거야. 그런데 A와 V1부터 V20과 V41부터 V50이겠죠. 이게 어떻게 나눠서 들어갈 거냐.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T시기 시 선거에서 B가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아니죠. C라 그랬죠. 틀렸습니다. T+1시기 선거에서 결선 투표에 오르지 못한 후보자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C가 당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 봐봐. 어떤 경우에서도 누군가는 당선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봐봐. C에다가 다 30표가 몰렸다고 생각해봐. 60대 40이고. 그러면 이럴 때 C가 당선되는 거잖아요. C가 당선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거죠. 2번이 너무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게 선거구 자체도 되게 쉬웠고 답 내는 것도 쉬웠어. 이게 막 숫자도 안 나오고 그죠. T시기와 T+1시기 당선인이 동일하지 않다면 그게 뭐야? T+1시기에는 B가 당선이 되는 경우에는 T+1시기 결선 투표에서 당선인의 득표수는 최소 70표일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봐봐. 40하고 30인데 여기다가 10을 더하고 여기다 20을 더했어. 그럼 50, 50이잖아.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C가 당선이 돼요. 왜냐면 봐봐. C가 더 나이가 많거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근데 봐봐. 여기서 얘가 20을 얻었어. B가. 그리고 얘가 10을 얻었어. 그럼 40대 60이잖아. 그럼 봐봐. 이때 되잖아. 근데 이게 최소라고? 70표가 틀렸죠. 최소 60표가 되겠죠. 여기서는 사실 51표만 얻어도 과반수인데 여기서는 뭐야? 집단별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여기가 51표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죠. 좋습니다. 4번 볼게요. T시기 대표 결정 방식에 비해 T+1시기 대표 결정 방식은 선거 비용 감소에 유리하다. 자, 선거 비용이 결선 투표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T+1시기 대표 결정 방식에 비해 T시기 대표 결정 방식은 당선자의 대표성은 T+1시기가 훨씬 더 강합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민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자기 소유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 때문에 오염된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여 이를 모르고 산 을이 토지를 정화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면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 갑이 토지에 오염물질을 누출하고 방치함으로써 토양 오염을 유발한 채 토지를 매도한 행위에 대해서 기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갑은 A에 따라 을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거 뭐야? 과실책임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여자가 뭐래요? 아닙니다. 갑은 토양오염 물질을 생산, 저장, 취급하여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규칙 사유가 없어도 B에 따라 토양오염으로 인한 을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건 무과실이겠죠. A에 따르면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 아니죠. A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2번 너무 맞죠. B에 따르면 계약에 대한 아니죠. 개인의 소유권 아니죠. 모두 근대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등등은 아니죠. (12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좀 이상해요. 조금 볼게요. 갑과 을은 갑이 소유한 땡땡 승마장 및 그곳의 말 전부를 을이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누가? 을이. 그럼 봐봐. 갑은 이 승마장에 대한 소유자죠. 을은 뭐야? 이 말을 관리 운영하는 거. 그렇죠. 땡땡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그것의 말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을은, 자, 즉 점유자 되겠죠. 말의 점유자. 선생님, 근데 말은 동물인데 점유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네, 민법에서는 동물은 사물과 같은 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점유자라고 하셔야 합니다. 참 그렇죠. 정은 의뢰 직원으로 정이 의뢰 직원이래요. 승마 체험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병에게 승마 체험 중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설명하지 않았대. 병은 누구겠어? 손님이겠죠. 그리고 얘 뭐라 그랬어? 승마 체험 교육. 그거를 담당하고 있었겠죠. 이에 안전수칙을 몰랐던 병은 의리 진행하는 승마 체험 중 말에서 떨어지면서 흥분한 말의 뒷발굽에 치여 큰 부상을 입었다. 병의 친구 무는 승마 체험을 구경하던 중 땡땡 승마장 관람석의 보존관리상 하자로. 자 봐봐. 관람석의 보존관리상 하자야. 그래서 관람석이 무너졌대요. 그래서 부상을 입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대. 보겠습니다. 자, 정은 병에게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책임을 진다. 자, 정은 누구야? 을의 직원입니다. 계약은 누구와 했을까요? 을과 했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을이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필요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을은 병에게 동물 점유자로서 특수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보관에 따라 그 보관에 필요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면 면책되죠. 그렇습니다. 자, 을이 무에 대한 공작물 점유자로서 특수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갑은 무에게 공작물 소유자로서 특수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너무 맞죠? 이게 뭐라 그랬어? 공작물에 대해서 점유자가 책임이 자 공작물이 있었어.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점유자 책임이 없을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소유자가 특수불법 행위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얘는 뭐야? 공작물 소유자로서 특수불법 행위 책임이라고 하죠. 3번은 정답이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정의 병에 따른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을이 정에 대한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을은 정에게 사용자로서 특수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자, 볼게요. 이거는 뭐와 관련된 얘기죠?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라는 것은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면 을은 특수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죠. 사장님은. 그렇죠. 얘가 일반 불법 행위 책임도 인정되고 그 사장님이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특수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거죠. 무가 치료비를 포함한 재산적 손해 전부를 배상받았다면 더 이상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거. 절대 아니죠. 위자료 배상은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 보겠습니다.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A, B입니다.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개별 국가 간 이익의 조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A는 그럼 A 뭐가 되겠습니까? A는 자유주의적 관점이 되겠죠. B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현실주의적이겠죠. 개별 국가의 이익 추구 행위로 인한 국가 간 상호 불신 때문에 국제사회 협력이 달성되기 어렵다라고 본다. 볼게요. A는 자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사회에 강제력 있는 주강 전부 아니죠. A는 모든 국가들의 상호 불가침 약속과 그 약속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집단적 대응을 강조한다. 자 A가 뭐야? 자유주의적 관점이죠. 자유주의적 관점은 뭐야? 상호 불가침 약속, 그 약속을 위반한 국가에 대해서 국제사회 집단적 대응. 너무 맞죠? 2번입니다. B는 국제관계에서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한다. B 현실입니다. 그럴 리가 없죠. B는 국가가 도덕적 규범에 따라 외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이거는 자유주의적 관점 얘기죠. A와 B 모두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이 지켜야 할 보편적인 선이 있다는 거 자유주의적이겠죠. 모두가 틀렸습니다. 여기가 틀렸다. 자, 볼게요. 세모세모 스마트워치를 사기 위해서 갑은 법정 대리인의 땡땡 자전거를 50만 원에 팔기로 결심하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하였대요. 게시글을 본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대. 자, 이런 뭐야? 철회권이 있는 걸까요? 철회권이 없게 됩니다. 미성년자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갑과 땡땡 자전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당시 갑은
위 매매 계약에 대하여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죠. 그렇죠. 이후 갑은 변심하여 돈만 챙길 생각으로 자신의 계좌에 을이 50만 원을 송금하면 1시간 후 지하철역 앞에서 만나 땡땡 자전거를 건네주겠다고 을을 속였다. 갑에게 속은 을은 50만 원을 갑의 계좌에 송금하고 약속 장소에서 기다렸지만 갑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새끼죠. 갑은 을에게서 받은 돈으로 또 스마트워치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병으로부터 스마트워치를 구매하였는데 알고 보니 병이 사기를 친 거야. 모조품을 정품으로 속여서 판매한 거야. 또한 병은 갑에게서 받은 돈으로 정이 운영하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고가의 헤드폰을 사기 위해 자신이 직접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미쳤어. 이에 병이 성인이라고 믿었대. 정은 이 헤드폰을 병에게 판매하였다. 한편 을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통해 갑의 사기 혐의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돈의 사용처를 수사하던 경찰은 병의 사기 및 위조 혐의를 확인하고 병에 대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였다. 자, 여기서 일단 민법만 나온 것 같지만 뒤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형법 파트도 좀 나왔습니다. 형사 절차 아닌가? 미성년자의 그거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이 뭐였죠? 미성년자임을 알면서고 얘는 취소권 배제가 일어나지 않죠. 취소권 배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아까 철회권 없어졌다 그랬잖아. 왜? 미성년자임을 알았으니까요. 그렇죠?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갑과 병은 아니죠. 속임수. 그러니까 속임수가 아니라 사기를 당한 거잖아. 사기를 당한 것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가능한 거죠. 병의 법정 대리인은 정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병의 법정 대리인 보겠습니다. 17세. 법정 대리인은 정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신이 직접 위조한 신분증을 병이죠. 병이 자신이 직접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한 거. 자, 이런 식으로 뭐야? 내가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이거나 아니면 성인인 것처럼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는 뭐야? 취소권이 배제가 됩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정은 병의 법정 대리인에게 매매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라는 거인데요. 자,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거는 취소할 수 있을 때입니다. 취소권이 있을 때인데 이미 취소권이 배제됐잖아. 그래서 얘는 확답을 촉구할 수 없습니다. 정답 2번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위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 자, 기억 볼게요. 갑의 연령을 고려하여 검사는 갑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갑 몇 살이라 그랬죠? 13세예요. 자, 13세는 뭐야? 기소유예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형벌 내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니은 볼게요. 갑과 병 모두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너무 당연한 거야. 검사가 병을 기소하여 병에 대한 공판 절차가 개시되면 갑도 재판의 당사자가 된다. 갑은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건 아니죠. 재판의 당사자는 뭐라 그랬어? 피고인과 검사가 되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원고는 바로 검사니까요. 병에 갑에 대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자, 병이 한 짓을 갑에 대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병의 부모는 갑에게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특수불법행위 책임이 없겠죠. 일반 불법행위만 있겠죠. 니은 리을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입니다. 자, 여기도 어려운 문제가 꽤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16, 17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정치참여집단 AB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의 공천을 자, 공천 나왔으니까 A 뭐죠? 정당이죠. 자, 땡땡 지역 상인들의 개발 이익을 위해 모인 B는 뭐죠? 이익 집단입니다. 그러면 C는 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건 뭐죠? 시민단체가 되겠습니다. A는 국정 전반을 감사할 수 있는 국정감사권은 국회한테 있어요. 정당이 아니라.
B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겠죠. B가 뭔데? 이익집단인데. 이익집단은 뭐야? 이익집단이라는 사람들의 모임이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한단 말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C 볼게요. 시민단체는 정치 과정에서 산출을 담당하는 정책결정기구 아니고요. 산출이 아니라 뭐겠어요? 투입이겠죠. C와 달리 B는 정치사회와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다. 정치사회는 A, B, C 모두 됩니다. A와 B 모두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진다. 틀렸죠. 정치적 책임은 정당만 집니다. 정답 2번 되겠고요. 17번 볼게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 B, C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중 A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봅시다 라고 교사가 말했는데요. 마지막 말을 보면은 병이 적절한 사례를 발표했어요. 갑은 B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을은 C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말했어요. 보겠습니다. A는 맞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A가 뭐게 되겠어?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받아 법정에서 위증한 경우 A는 책임성이 되겠습니다. 볼게요.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범을 체포한 행위를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얘는 뭐야? 뭐에 대한 얘기야? 어쨌든 정당 행위니까. 정당 행위는 뭐야?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겠어요. 그럼 B가 뭐야?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겠죠. 을 보겠습니다. 친구의 새 휴대폰을 구경하다가 그 휴대폰을 실수로 떨어뜨려 손괴한 행위. 실수로 떨어뜨려서 손괴한 행위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얘는 뭐가 안 되는 거야? 얘는 뭐가 써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되겠습니다. A 볼게요. 책임성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보야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가치 판단 아니겠죠.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은 책임이고요. B는 위법성입니다. 틀렸죠. C는 구성요건 해당성은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 맞죠.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는 게 뭘까요? 애초에 이 범죄가 형법에 써져 있냐 없냐, 법률로 정해 놨냐 안 놨냐, 그거야. 그거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쵸. 그러니까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A와 C 모두 행위자가 아닌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한다. 자, 볼게요. 행위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건 뭐가 될까요? 행위자에 대한 대상으로. 그건 바로 봐봐. 책임성이 되겠습니다. 자, 왜요? 책임성에서 따지는 건 뭐죠? 우리가 주로 뭐 하는 사람 책임이 없다 그러죠?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보통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책임 능력이 없다고 하죠. 그죠? 그런데 봐봐. 위법성 조각 사유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그게 조각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책임성만 행위자가 아닌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행위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 말했어요. 오늘 왜 이러지? 자, 책임성만 행위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C. 구성요건이 인정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B가 인정된다.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겠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가보겠습니다. 18번입니다. 갑은 사귀고 있던 동갑내기 을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의심하여 을을 폭행해 전치삼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을은 갑을 고소하였고 수사 결과 교제폭력 혐의가 인정되어 검사는 갑을 기소하였다. 1심 법원에서 잠깐 봐봐. 기소된 거죠. 1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 집행유예죠. 한편 병은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지하철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3명에게 상해를 입혔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병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검사는 구속된 병을 기소하였고 1심 법원에서 병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한 병이 항소하였고 구금된 상태에서 병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금됐다는 거, 그죠?
갑에게 선고된 판결이 확정될 경우 2년 동안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으면 갑은 면소가 아니라, 이건 뭐라 그럴 수 있겠죠. 면소는 선고유예예요. 얘는 뭐야?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틀렸죠. 을은 갑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국가가 아니죠. 얘는 손해배상이니까 민사로 가셔야 돼요. 국가가 아닙니다. 병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검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청구로 병을 직접 신문한 후 병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자, 이거는 뭐가 잘못됐냐면은, 이거 어려웠어요. 이 선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여기 나온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걸 왜 할까요? 일단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관이 그거에 대한 실질심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관은 검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청구가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죠.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법관이 그거에 대한 실질심사를 하는 거라니까. 틀렸습니다. 1심 법원은 병에게 교정시설에 수용되나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지 않아도 되는 형. 아니죠. 징역인데. 틀렸죠. 병은 항소심 계속 중 보석을 통해 석방될 수 있다. 맞죠? 보증금을 부과함으로써 석방될 수 있다. 그래서 보석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번 되겠습니다. 19번. 자, 19번도 제가 봤을 때 진짜 이것도 어려웠어요.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 사망한 영화감독 갑에 대한 추모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갑의 생애가 주목을 받고 있다. 자, 일단 갑은 소설가 A의 친생자래요. 갑은 B의 도움으로 영화감독이 될 수 있었대. B는 영화 제작자로 알려져 있는데 A가 남편과 사별 후 홀로 갑을 키우다 B와 법률혼을 한 것입니다. 한편 갑은 을과의 이혼으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을이 있었는데 이혼했다는 거겠죠. 자, 성격 차이로. 자, 성격 차이면 무슨 이혼이죠? 예, 이거는 뭐냐 그거 협의상 이혼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그죠? 자, 갑의 작품마다 출연했던 영화배우 을은 성격 차이로 인해 갈등과 이혼을 요구했다고 한다. 갑의 자녀로는 병이 유일한데, 병이 뭐라는 줄 알아? 을과 정의 혼인중 출생자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갑에게 친양자로 입양됐대요. 자, 옛날에 정이라는 사람의 자녀였다는 거야. 근데 여기가 끊겼죠. 왜요? 지금 현재 정이랑 어떻게 했으니까? 이혼했으니까. 그죠? 을과 정이 이혼했고 갑이랑 다시 법률혼을 했다가 또 이혼한 거잖아요. 이미 끊겼죠, 여기는. 자, 볼게요. 을과 이혼하면서 병의 친권자로 결정됐대요. 자, 그러면 병을 누가 키운다? 갑이 키운다. 친권자. 병의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을과 이혼 후 연이은 작품 실패로 힘들어하던 갑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A와 병의 사망 이후로다. A와 병 둘 다 죽었다는 거죠. A가 지병으로 사망하고 한 달 후 8세인 병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였다. 아우, 어떡하냐, 8세면은. 그죠? 지난해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던 갑은 사망 전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 볼게요. A의 사망 당시 을과 병 사이에 친자 관계가 있다. 자, A가 죽었을 때는 아직 병 살아있었을 때예요. 을과 병 사이에 친자 관계가 있을까요? 자, 갑과 을은 이혼을 한 거야. 무슨 이혼? 협의상 이혼을 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친자 관계가 해소될까요? 친자 관계가 끊기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봐봐. 아무리 갑이 친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을에게는 모순권이 있어. 면접 교섭권이 있어요. 만날 수 있는 것. 병에게도 있죠. 그래서 친자관계는 아직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친자관계가 끊기는 거는 아니니까. 볼게요. 2번 볼게요. 병의 사망으로 정은 병의 상속인이 된다. 자, 병이 죽었어. 병의 사망으로 정과는 이미 갑이 친양자로 입양했기 때문에 관계가 끊겼죠. 친자관계가 끊겼고요. 갑의 사망으로 B는 갑의 상속인이 된다. 자, 3번이 이게 조금 헷갈렸을 텐데,
갑이 사망으로 B는 갑이 상속되는데 봐봐. B와 갑의 사이를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언제 B가 갑을 양자로 입양했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까?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고를 수가 없게 됩니다. 갑과 을의 이혼이 확정된 때부터 병은 갑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건 아니죠. 봐봐. 이혼이 확정된 때부터 무슨 어떻게 갑의 친생자야. 이건 어떨 때부터야. 갑이 병을 친양자로 입양했을 때부터가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병의 사고 당시 을은 병이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친권이 되겠습니다. 근데 친권은 누가 갖는 됐어? 갑이 갖는 됐죠. 근데 을이 왜 나와? 틀렸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국제법의 법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약속은 제3자를 이롭게도 해롭게도 하지 않는다라는 법원이 말해주듯이 A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만을 구속하므로 분명한 동의가 없는 한 당사자가 아닌 제3국을 구속할 수 없다. 잠깐 뭐야? A는 조약이 되겠습니다. 전체 국가에 대한 전 세계에 대한 포괄적 구속력을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포괄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B가 되겠네요. 그럼 바로 뭐야? 국제관습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볼게요. 제3국이 이를 서면으로 수락해야 한다.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제3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위 협약에 따르면 A의 규정이 법적 확신이 부여된 일반적 관행이라 나왔습니까? 관행이니까 B는 뭐야? 국제관습법이 되겠습니다. 제3국을 구속해야 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체결하고 비준한 조약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헌법보다 우위에 있지 않죠. 그래서 않음을 인정한다. 맞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국제기구는 국제법 주체로 인정되더라도 A의 체결 당사자, 그러니까 조약의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아닙니다. 될 수 있겠죠. 국제기구도. 국제관습법은 재판 준칙으로 하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 가지지 않습니다. 누가? 국제사법재판소는 법적 구속력 가지지 않죠. 재판 당사국만 가집니다. 자, 국제관습법은 조약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보충적 법원으로 뭔 소리야 이거는 틀렸죠. 자, 조약의 규정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3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B로서 제3국에 대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틀렸습니다.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문제 다 풀어봤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정법이 조금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유입된 것 같아요. 왜냐면 봐봐. 육모 때 1컷 48에 표점이 제가 알기로 69였던 걸 알고 있거든요. 만표가. 만점 표점이. 근데 이번 지금 예상이긴 하지만 1컷 48에 만점 표점이 67이 나와버립니다. 더 낮아졌어요. 근데 문제 수준을 보면 절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정법 솔직히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어려웠어요. 네. 그런데 어려웠는데 이 정도 등급컷이라는 것은 아마 학생들이 좀 잘한다는 뜻이야. 제가 봤을 때 정법에 조금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유입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육모와 구모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없어요. 이번에 구모 때 유입이 많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수능 때는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울 것까지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개념을 조금 빡세게 내고 19번 같이 좀 독해력을 많이 19번이나 5번 같이 독해력을 필수로 하는 그런 지문들이 자꾸 출제되고 있는데 정법 같은 경우는 이번 수능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도표랜다. 선거구에 조금 힘을 빼긴 했지만 수능 때는 선거구 또 모르잖아요. 선거구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수능 때 어려워. 선거구도. 그래서 다방면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법은 조금 이번 수능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겠고 이번 구모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런 어려운 시험, 정법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회문화보다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정법이. 제 체감상. 그래서 여러분들 쌤이 이제 정법하고 사문하는데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법 사문 둘 다 선택한 학생이든 하나만 선택한 학생이든 제가 아직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제 강의를 그래도 보는 학생들은 정말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